오늘은 새 아들 이야기. 그래서 말씀 나오신 것처럼 먼저 이게 추미애 아들 세 분 중에 한 분 추미애 아들 무마 사건이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추 장관이 아들인데요. 지금 뭐 27세라고 하는데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에 대표를 맡고 있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거든요. 말기죠. 네, 말기죠. 그래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 지역 내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그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네, 요번에 그 불출마 선언했죠? 네. 그건 아마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됐던 감당이 안 됐어요. 아마 출마를 해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부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부대에 외압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추 장관이 외압을 넣어가지고 미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미 8군에 그러니까 카투사에 외압을 넣어서 검찰의 수사를 무마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참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3일날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국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역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압수수색을 받는, 그리고 아마 주한미군 사령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야,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정말 법치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외국군이 한국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이 수사는 하셨으면 적극 후원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 사령관도 와요. 그때 당시에. 빡시키겠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중대장뿐만 아니라 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다소한 조사해야 됩니다. 압수수색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자료는 미국 본토로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도 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복귀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 뭐 아프다거나 뭐 교통 어떤 마비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양해를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주의를 경우에 만들 수 있겠죠. 주의를. 제가 이제 맨날 부대에 있을 때 참모장교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보면 이제 그 탈영자나 또는 이렇게 징계를 할 때 쉽게 말해서 저기 안 좋게 말하면 지금 없어진 영창 보낼 때 꼭 보면 제가 이제 그 담당 장교로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면 그렇습니다. 이틀 휴가 미복귀한 거는 그냥 문제 안 삼아요. 그러니까. 너 저기 완전군장에 연병장 돌아. 몇 바퀴 돌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락도 없이 미복귀하면 그거 이제 주의나 그런 징계를 받는데 보통 이제 집에 뭐 큰 사정이 생겼거나 아니면 정말 몸져 누워버린 경우가 있으면 부모들도 연락하잖아요. 부대로 우리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렸다 그러면 부대에서 예를 들면 그것을 무슨 어머니가 막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전화했는지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직권남용이 이렇게 문제 안 삼죠. 가족들이 다 연락을 해야죠. 휴가 미복귀를 했다. 그럼 엄마가 전화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왜 안 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위계에 의한 누구의 공무집행 방해죄입니까? 위기에 의한 공무집 이거는 주한미군이겠죠. 주한미군의 피해자는 주한미군의 공무를 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유엔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국방부의 업무집행까지 방해했다는데 저희도 그 나경원 아들 건에 대해서 그 위계에 의한 그 조지 워싱턴이 아니라 그 예일 대학의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예일대뿐만 아니라 경시대 뉴욕에서 경시대회 그다음에 IEEE 국제학술기구 그다음에 예일대까지. 뭐 그건 뭐 너무 팩트가. 그러니까 저희를 따라한 게 아닌가. 다른 대학원생 논문하고 똑같은 걸 냈잖아요. 제사 저자라고. 그건 표절 자체가 또 업무방해고요. 표절을 해가지고 어디에 내는 경우에 거기다가 경력도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거짓말로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 과정이 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반적인 업무방해. 이게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추미애 장관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그걸로 이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검찰이 잘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세요. 압수수색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유엔군 사령부를 털든 미 국방부를 털든 한번 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추가 또 사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번, 네, 그 조국 장관 아들 화면이 지금 어둡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자막은 나가는데 화면이 어둡게 네.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소리가 한번 정말 해킹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일간 이럴 때일수록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럴수록, 화면도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 소리도 안 나온다고. 예. 지금 네. 이제 블랙아웃이다. 예. 근데 우리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잠깐 이야기 드리면 뒤에 빨간 배경이 소리가 계속 나가니까 해주세요. 자유한국당 빨간색이랑 비슷하다고 파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바꿔달라는 분들. 이게 너무 뭐랄까.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저희 여기 있어요. 근데 확실히 생각이 좀 다르다. 우리는 이게 그 사찰의 테마 같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교 방송 전도 그래서 방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고발해서 추미애 장관님 아드님 건을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또 득달같이 네. 그 나경원 아들하고 잠깐만 비교해볼 거예요. 네. 자, 아들이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복귀해야 되는데 만약 몸져 누워있어요. 아파요. 정말 무릎이 아프다거나 일반적 이야기고 당연히 형제든 보호자인 부모가 전화를 하겠죠.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한 하루 거죠. 이틀, 그렇죠. 이틀 3일 늦을 수 있겠다. 양해를 구하고 그럼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자, 그게 여러분 정말 공정하게 평가 판단해 주세요. 그게 더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미 초등학교 때 부모가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판사들이 네.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있던 미국의 국적이 어딘지도 불분명한 밝히지 않고 있는 그 나경원 씨의 아들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꿈에다 깨도 사용할 수 없는 그렇죠. 국립서울대학교에 국민의 세금,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에 여러 명의 교수와 여러분의 대학원생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나경원이는 본인이 불법이라고 인정을 안 했지만은 청탁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좀 실험실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담당 윤영진 교수도 그렇게 전화를 인정을 했습니다. 받았다라고 인정을 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생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세금 운영된 우리들의 세금 운영되는 시험실 대학본부에 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4주 가까이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윤영진 교수가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로 제1저자 논문에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제4자 논문은 표절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으로 또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더 비정상입니까? 뭐가 더 특혜입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일하고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상당수나 뭐 조선일보, 네. 뭐 삼성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 꼼수를 써가지고 당장 오늘 종로에 말도 없이 이제서야 출마하겠다는 거의 등 때밀려 갖고 그분은 무슨 두드러기로 군대가 면제되면 여러분 한번 이 분노 우리 비록 방위로 갔다 왔지만 황교안 씨 같은 사람 용납 안 돼. 방위십니까? 두드러기로 군대 면제된 놈들. 이거 아니 군대 있어보세요. 48개월. 방위라니까. 일단 방위로 갔다 온 것도 일단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고. 현역 처음 들어가지고. 거짓말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현역 병 동지들과 선후배님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나 군번 두 개. 병군만 신검을 91년도 2년도에 받고 95년도 받았는데 당시에 베이비붐 막 끝자락에 갖고 사람 너무 병력자리 많아서 그때 상근 예비역제도 생기고 방위도 강화되고 심지어 공익근무원 제도도 생겼고 제가 상근 예비역 사람들이 전부 다 상근 예비역을 알죠. 잠깐 현역으로 왔다 나중에 방위로 나오고 잠깐이라뇨. 1년인데 철원에 있었는데. 근데 상병대 아니 두드러기로 군대 면제된 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사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아니 봤어요? 어떤 두드러기예요? 간마진이랑 두드러기는데 뭐 등짝이 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냐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피부병이 해가지고 온다면 몰라도. 아니 저 옛날에는 군복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군복만 입으면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었는데 아니 약 발라가면서 군대 생활을 다 했지. 누가 그걸
아니 부모님이 이독한 경우에도 다 입대하고 네. 얼마나 우리 서민들 짠하게 나라를 지켜왔습니까? 내 저기 부대에 있을 때 저 병사 하나는 내가 정말 전역을 시켜주고 싶어서 했더니 걔는 규정 하나가 안 맞아가지고 못 시켰다니까. 그쵸? 딱 우리가 봐도 너무 아픈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갖고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계시고 네. 그 할머니 여든이고 네. 동생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네. 그 둘이서 다는 거니까 할머니는 지금 네. 이제 그 생활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저 생계를 꾸려왔는데 얘가 군대를 왔으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아이고. 가족이. 그래서 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역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쫓아다니고 했는데 딱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머니 재산을 일종의 부양 의무자. 네, 부양 의무자. 미치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연락도 안 되는데. 연락도 안 되는데. 지금도 우리 일부 빈민들이 연락도 안 되는데 부양 의무자 때문에 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그런 있는데. 친구도 장애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네. 서민들은 그렇게 강력히 추적을 받아요. 심지어 예, 근데 뭐 단마진으로 군대를 안 갔다 난 상상이 안 아니 돼요. 지금 미국이나 만약 영국 같은 경우였으면요 황교안 씨는 대선 후보로 출마도 나오는 게 후보로도- 아니라 네. 그렇죠. 징역 군복무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구호 한번 해줍시다. 황교안은 군복무 다시 하라. 다시 하라. 다시 하라. 다시 하라. 싸이가 분노한다. 황교안은 군대 가라. 군대 가라. 군대 가라. 군대 가라. 아 이런 방송이구나. 네. 아니 우리 시민 여러분이 너무 지금 속신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야 돼요. 가면 돼. 아니, 이제라도 가세요. 지금이라도 가세요. 아니 맨날 안보가 이기라면서요. 그러면서 군대도 안 가. 아니 이런 놈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아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총 쏘려고 하는 자세부터 보세요. 아니 나 개머리판에 총 이렇게 대고 있는 사람 처음 봤다. 실제로 쏘면 머리 깨집니다. 알죠? 여기 다 나가요. 제 느낌은 예비 훈련도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총 예비군 안 보셨어요? 거야. 그래도 4주 군사훈련 그렇군요. 받았고요. 네. 8년의 예비훈련에서 0.4격 항상 우수하게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시죠. M16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어깨에 걸고 견착 딱 하고. 정말 예비훈련 할 때 M16 걸고 총 쏠 때 정말 그 짜릿함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이 마음 언제든지 혹시 또 일본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맞아. 이놈들 수영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0.4 이렇게 사배가 올 때 막 다리 움직이면 뒤에서 조교받고 막 밟잖아요. 그렇죠. 꿈틀거리지 움직이지 마. 마. 죄송합니다. 또 혹시 여성 시청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비슷하게 갔는데 그만 이것은 결코 저희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황교안 씨 같은 황당한 가짜 보수를 몰아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니 너그러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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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에서는 용납받을 수 없는. 저희가 원래 아시겠지만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출연인데 좀 연장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쉽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아들 새 아들 이야기니까 오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국 아들 인턴 사건인데요. 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사건인데 요거 간단하게 사실관계 정리하자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최 비서관 지금 최강욱 공직 비서관이시죠. 그때 이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8년 때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업무방해로 지금 기소됐고요.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데도 최 비서관이 지도 변호사 자격으로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했다는 확인서에 날인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인턴 활동 경력 증명서를 조 전 장관 아들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 방해다라고 지금 기소된 사건입니다. 일단 첫 번째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인턴 증명서라고 하죠. 예, 인턴 증명서 일단 안 했느냐? 아니 이거 당사자들이 다 했다는데 뭔 증거로 안 했다고 하시면 무슨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직원한테 전 여직원한테 그렇죠. 그 청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전화를 건 거예요. 갑자기 한밤중에 저녁 때쯤이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전화 갔다 와가지고 조모시기 알아요? 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 당황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끊어주세요.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답니까? 네, 그게 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려면 직접 그러면서 너무 황당하네요. 와가지고 뭐 자료라도 있느냐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인턴 사원 뭐 저기 인턴 사원 저 출근부 같은 거 만들어요? 전혀 만들어요? 저도 안 만들죠. 저도 이 사건이 있은 후로 만들으셨죠. 인턴을 지금 고용 안 하려고요. 아니 정말로 저는 황당했던 것이 인턴 아니 그 뭐야 저기 김현장처럼 큰 데라면은 인턴도 출근할 때 뭐 너도 그렇죠. 찍고 들어와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은 뭐 그런갑다 하는 거지. 서류가 없으니까 없다. 아니 당사자들이 했다는데 서류가 없으니까 아니 딴 데도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자료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잖아요. 조그마한 4명. 거기서 최고까지 포함해서 봉사활동 4명. 봉사활동이나 견학차 오는 분들 많거든요. 작은 NGO도. 네. 그럼 다 증명서를 떼주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수사한다는 거니까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고 수사권을 얼마나 남용하는 얘기를 겁니까? 하니까 어떤 말도 변호사님이 안 그런 되는 얘기를 일이에요. 하시더라고요. 네. 사법연수원 시절에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시보를 가는데 네. 변호사 사무실 시보를 갔다 하면은 대부분 첫날 가서 인사만 뽑아가고 그다음 안 간다. 그렇지만 시보 잘했다고 다 예, 받아온다. 그렇죠. 그거 다 수사하자. 맞아요. 싹 수사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현직에 비슷한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또 연수원에 계신 분들이 네. 그 연수를 해야 돼요. 15 그렇죠. 말고 또 2주간 사회봉사 연수하는데 맞습니다. 뭐 환경단체, 시민단체, NGO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 대부분 성실하게 하세요. 실제로 나쁘게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급한 사정이 있거나 또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하루나 몇 시간 빠지기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2주 기간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어떤 연수원생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주말에라도 와서 NGO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채우고 가는 분 있는가 하면 네. 또 연수원 복귀하니까 너무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작은 NGO나 시민단체에서 저분이 근데 이게 법정 요건으로가 돼 있어요. 네. 봉사활동도 연수원 졸업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다 2주를 훌륭히 마쳤다고 증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좀 더 원칙적인 분들은 그것도 잘못됐다. 예를 들면 하루를 빼놓고 증명해라 이런 지적을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죠.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를 저는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관례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에서 대부분 또 성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약간의 시간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뭐 따지고 그리고 보면 그 방금 변호사 30부터 포함해서 수십만의 경우가 있겠죠. 근데 지금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에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는데 서류가 안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턴 증명서 가지고 누구는 뭐 경향신문의 어떤 기자는 뭐 다른 사람보다 출발선에서 앞에 있었다. 인턴 증명서 가지고 네. 4명짜리 로펌에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출발선 앞에 있었다. 그걸로 해서 뭐 로스쿨 시험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 그래서 로스쿨 합격했냐고요. 떨어졌죠. 안 했어요. 네. 못했어요. 떨어졌죠. 줄줄줄 다 떨어지고 결국에 그냥 연세대 그냥 일반 대학원에 들어간 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특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입시에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하는 자체가 틀리는 예. 겁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라는 게요. 이게 미수가 없잖아요. 업무방해는 기수, 기수만 처벌이잖아. 이건 미수잖아. 성매매도 그렇죠. 미수가 없듯이 예. 이건 예. 미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이걸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그리고 이게 시비거리가 안 돼. 그리고 이런 것까지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검찰이 나설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가장 지금 중요한 사건들은 정말 이렇게 문제되는 정말, 사건들은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인턴 증명서 가지고 사실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검찰이 재벌 대기업의 비리나 또는 강력범죄, 살인범죄 이런 거 엄벌하고 다 잡아들이고 그런 거 하라고 뭐 있는 그런데 거지. 힘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강욱 변호사님 사건하고 이광철 변호사님 사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네. 밖에서도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뭐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이분들 변론할 때 자주 보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네. 변호사님이랑 익숙한데요. 정말 그 양심적이고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만 살아려고 그래. 대한민국에 네. 이렇게 네. 이상하게 생기진 그러니까 않을 거예요. 그분 근데
뭔가 윤석열 검찰이 사감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두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출석도 좀 연기해달라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 옛날에 박근혜 날마다 출석이라고 그러면 3번도 연기하고 4번도 연기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죠. 김무성이가 저를 고소했을 때는 검찰 계속 출연하는데 나는 그 고소 자체 인정 안 하니까 잡아가라 나를.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업무가 많겠어요. 그래서 좀 연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마치 고의적으로 그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피하고 네. 죄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네. 굉장히 나쁜 인상 심어지는 거 있잖아요. 죄 있는 인간들이 검찰이라는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시키려고 꼼수준다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검찰이. 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로 솔직하게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지 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여러분 지금도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학교에서 그 봉사 증명서 떼라온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죠. 아이들이 그럼 뭐 지하철도 하고 엔조도 하고 뭐 별걸 그렇죠. 나갑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봉사 시간이 부족해갖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도 가고. 왜냐면 이제 이걸 다 중고등학생 해보잖아요. 봉사활동 해야 되니까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게 출발선이 앞선 건 아니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종의 숙제 같은 건데. 다 했던 것인데 모든 숙제를 그 사람이 정말 30분, 1시간 전부 맞습니다. 다 맞게 했느냐.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참 답답하던 맞게 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이번에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제 그 미국의 모 대학에서 네. 뭐 어쨌든 시험 치는 거 가지고 뭐 조지 엄마- 워싱턴. 네, 엄마 네. 아빠가 도와줬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잡던데 네. 글쎄요 뭐 문제 삼으라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철렁했습니다. 왜? 10년 전에 제 어머니가 방송통신대를 들어가셨거든요. 도와주셨군요. 도와드렸구나. 네. 아니 우리 어머니가 효심해. 아니 네. 우리 어머니가 저기 네. 리포트를 만들어 오셨는데 네. 한 장을 만들어 오신 거야. 4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장을 4장으로 부풀려 드렸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또 기자시니까. 그렇지. 네. 레포트는 저도 교수여서 아는데 붙이고, 네. 강의에서 레포트가 한 장이면 너무 무성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바로 서너 F야. 장을 네. 내야 돼. 저도 방위 받을 때 우리 중대장님 레포트 제가 대신 써줬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부르더니 그게 업무방해죠. 업무방해죠. 업무방해. 저는 업무방해. 방송통신대 아니, 업무방해를 하신 거예요. 김대중 방해. 예, 여러분들 방해야. 군대 가 있거나 저 방위 받을 때 보면 중대장들이 이제 대학생 출신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그렇지요. 야, 내가 요즘 뭐 야간대 가고 다니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여러분도 알죠?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네네. 청교도들의 성실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노동을 열심히 한 게 네. 결국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타등시켰다라는 유명한 책인데 맞습니다. 막스하고는 다른 관점이잖아요. 계급투쟁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거하고. 근데 그 책을 딱 갖고 오시더니 내가 어이 안직을 내가 이 책 너한테 선물해 줄 테니까 너 좀 보직 좀 편하게 하고 너 일주일 안에 레포트 독후감사라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한 많았죠. 나는 마르크스 전문가인데요. 그랬더니 야 임마 그 막스나 이 막스 베버나 임마 친구 아니야? 아니면 친척이겠지. 진짜 저한테 막스잖아, 그냥. 진짜 그랬어 정말로. 아니 야, 그때 맞아. 네가 아는 막스나 이 막스 베버나 다 유럽에 사는 그 친구들이잖아, 친구들. 아니 그거 친구가 아니면 친척이겠지. 그 자본주의 전문가고. 네, 같은 막스인데. 네가 좋아하는 막스나 우리가 좋아하는 막스 베버나 다 한편 아니야 하면서 네. 써 그러더라고. 그러고 내가 거기다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질곡으로 네. 농민들의 또 해방투쟁과 결부해서 막 해석을 했다 했는데 막스 베버는 것을 독특하게 당시 당대식 유럽을 지배하던 네. 그 청교도 정신의 네. 성실한 그러니까 네. 신합의 소명으로 네. 칼뱅이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 많이 했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법고시 그래서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다 공부 많이 하셨다니까요. 태동하고 발전했다. 그랬더니 우리 중대장이 보고 잘 썼다고. 기가 막히다. 너 업무방해. 8월 15일 날 쉬고 그 다음 날 좀 늦게 나와 그러더라고. 예? 출근 시간 지키라지. 아니야. 너 오전 좀 쉬었다 나와. 너 어머니 너 저기 수공업 아저씨 그거 도와주고 나와. 아니요. 저 일찍 가야죠. 그래서 나중에 업무방해 그러니까 일찍 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 출근 이제 아니, 부대 미복기 돼버려. 무마로 또.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인데 이렇게 두 분께 이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나가시면 말 좀 하려 그러면 김어준이 맞고 그리고 또 안소장님도 잘 안 불러주지만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는 김어준 한 10번 나가는데 할 때마다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 좀 그만하라고. 말 해보라. 말 계속 해보라. 내가 시킨 말만 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두 분께 한포리 방송 원래 저희가 5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5시 한 30분에 마치고 주영굴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이보람 기자하고 김민규 기자가 같이 와서 3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아들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나경원 그 고발 대응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스트레이트에서도 1, 2부로 또 방송도 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첫 고발이 작년 2019년 9월 16일 날 반팔 입고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차 고발이 해를 넘겨서 2020년 올해 1월 22일 날 10차 고발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발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죠 지금? 나경원의 비리들과 비리 의혹들과 윤석열 검찰의 직무유기 범죄를 경찰과 동수차에 순차적으로 고발하는 걸 제가 준비하고 있죠. 결국 또 김남국 변호사님, 박정훈 변호사님, 우리 김태 미국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갖고 할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나경원 아들의 비리 의혹은 많이들 아시니까 아들 딸에 그다음에 채용 비리도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천인공날 나경원 씨께서 MBC 스테이트 팀을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회사를 소송을 하면 그렇죠. 문제가 될까봐 개인 기자를 소유정 기자님을 괴롭히는 무려 3,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소송을 기자가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귀찮아지고 사람이 위축을 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내는 걸 보고 이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뉴스타파는 또 회사로 안 걸고 그렇죠. 뉴스타파는 더 미웠나 봐요. 김용진 대표님과 황일송 기자님한테 무려 6천만 원의 또 소송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또 KBS 탐사보도팀한테도 소송 걸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 공영방송과 우리나라 최고의 탐사보도 매체 그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밝혀내는 매체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고 시민단체 한 것도 이제 고발하는데 저희한테도 곧 소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형사고소를 해라. 그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 나경원 씨도 무고죄로 죄가 하나 더 늘어나지 않느냐. 당당하게. 근데 형사고소할 것처럼 말해놓고는 민사소송으로 꼼수로 민사소송. 못하는 거죠. 형사로 할 그렇죠. 저희가 무고죄로 다시 되받아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이것도 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니까 업무방해로 한번 걸어봐요. 이걸. 다 검토하겠습니다. 뭐든 저희가 아들 논문 비리 방금 장윤진 기자 말씀처럼 IEE라고는 세계 최대의 전자, 그러니까 IE 트리플인데 그 E가 일렉트릭 전자가 뭐죠? 전기 전자 있잖아. 일렉트로닉스 있겠죠? 있잖아. 그렇다 치고. 거기 해가지고 그거 업무 방해잖아요. 거기에 가짜 사기성 표절성 논문을 낸 거거든요. 제일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교수님이 실토했잖아요. KBS 인터뷰에. 그 인터뷰 이후 아차 싶었나 봐. 그 이후로는 인터뷰 안 하고. 그렇죠. 제1저자 논문에 서울대 대학원생을 썼잖아요. 에이 나경원 씨 부부 법도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분들이. 그냥 나란히 손잡고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또 출마 준비를 하신다고. 동작구를 지키겠대요.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권 저소득층 마스크를 삭감했다고 욕을 해놨어요. 당신들이 했잖아! 장당해 해놓고. 저희들 삭감하자고 맨 처음에 그래 놓고서. 그럼 못 쓰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나 오늘 약간 개그맨 같지 않아요? 이거 재밌게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너무 심각하면 안 돼, 우리가. 나 안 그래도 나 꿈에도 맨날 자기 꿈꾸는데, 나경원 씨 꿈꾸고 그러는데. 나 전화할 때 김기태 변호사님 찾아야 되잖아. 계속 나경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 번 말했는데, 번호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치매 때 사람 번호를 안 해오니까 즐겨찾기로 불러내잖아. 그러면 김기태를 쳐야 되는데 나경원을 치고 있다니까. 나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이 정도로 그분을 흠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어느 분이 시사인가 개그인가? 예, 시사인가 개그인가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예. 요즘 이제 댓글들이 다 웃기다고 올라갔는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개그맨 되려다가 싫다는 사람이에요. 95년도에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때 배우로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해보자. 내가 나름 이렇게 보면 전태일 열사 닮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살 조금 빠져. 그러니까 살찐 전태일 열사인데 좀 배부 좀 옛날에는 프로레타리안 생겼는데 요즘 약간 부르주아처럼 됐는데 그 누구죠? 홍경희 씨한테 밀려버린 거예요. 배우 홍경희 씨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밀리겠네. 좀. 좀 밀릴 수밖에 없어. 신종 음주방송인 술 안 먹었어요. 요즘 술 안 먹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맞을 때는 다들 저기 굉장히 마음이 그럼요. 조금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유머나 개그를 한 거니까 너그러 이해해 주세요. 너무 까분다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술은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하간 지금 최소한의 이해는 지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두 분을 이제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원래 다른 분들 기다리시네요. 기다리십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하간 나경원 의원 아들 문제는 1인실 다시 들어갑니다. 안진걸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뭐 시민연대 함께나 그다음에 또 박정훈 변호사,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 변호사님. 뭐 이렇게 또 사업 개혁 운동본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끝까지 구속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힘껏 싸울 생각이고 앞으로 추가 고발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개혁하고 있는 거 경찰, 네. 그다음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공수처에도 저희가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경원 씨하고 한교안 씨는 여러분 정치인의 자격, 심지어 이번 총선 후보의 자격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국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어떻게 그런 철면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나 호환무치한 사람들인데 저는 반드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특효약을 못 만들고 있지만 그런 황당한 사이비 보수 세력, 비리 세력들은 투표하기 있지 않습니까? 총선의 압도적인 투표겠죠. 예. 저는 이런 한 말씀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그 검찰도 그렇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지금 현재 사법 권력이고요, 기득권 권력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는지를 지금 이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권력은 사법 권력, 지금 검찰 권력, 기득권 권력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은 적폐입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 정말 우리 아니 지금 한을 푸셨죠 지금. 김호준 주장님 속 시원하시죠? 용감한 기자들 시즌 3. 저는 시즌 2까지 했잖아요. 네, 시즌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윤진 기자님은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계속 이렇게 재밌는 얘기 또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시간 되실 때는 오셔서 제가 저녁 대접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해주셨으면.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네,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자동차세 1월 달에 통합 할인해서 내면 10% 할인돼요. 그러니까요. 네. 2월, 3월 안에 내면 7.5% 할인됩니다. TBS TV 민생연구소도 많이 그러니까요. 홍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지나는 분들이 할인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월, 3월 안에만 내도 그다음에 저희는 사신 방송이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그 되돌아보고 쓰다 요 책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기부의 아이콘으로 변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100% 기부합니다. 한 1000분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동차세 안 낸 분들은 2월, 3월에 내면 7.5% 할인된다는 거 통합해서 내면.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첫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 걸음 해주셨던 우리 아주경제 장영진 기자님 감사드리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방송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